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 소식인데요. 제목은 친명 박홍근 의원 선택한 민주당입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굉장히 과정이 길어지면서 네. 저희가 방송 시간에서는 아쉽게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1차에서 후보를 좀 추리고 2차에서 과반 득표가 없어서 이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박광원 의원을 두고 다시 한번 결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하면서 결국 신임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박 원내대표 계속해서 강한 야당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당선 소감부터 오늘 비대위 발언까지 듣고 오실게요.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과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갖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원래 박홍근 의원은요, 예전에는 옛 박원순계 또는 이 고 김근태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이 민평연계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친이재명계로 새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친이재명계 새 원내 사령탑. 이거 이재명 고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직접 축하 인사도 전했다고 이 박 원내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를 잘 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얘기를 네. 했고요.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당이 중심을 잘 잡고 잘 해내겠다라고 이 고문에게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 원내대표 선거가 김성환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 이낙연계, 그러니까 친문 이낙연계 대 친이재명계 요렇게 지금 사실 이 대결 구도였었어요. 그런데 결국 친이재명계가 당선이 됐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정치에 있어서요. 대선은 믹스커피로 달고나 만들잖아요. 네. 한 1000번 정도 휘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교체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선 끝나고 특히 패배한 정당의 경우에는 개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정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뭐 친박 친이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친윤, 윤핵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당이 친소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친이계라고 부르기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네. 친이낙연계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친이재명계도 역시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네. 새롭게 계파가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두 정치인이 대선에 도전하거나 정치적 어떤 미래를 꿈꾼다면 네. 거기에 얼마나 함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친이낙연계다, 친이재명계다 이렇게 구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당에서의 선택은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 주류 친문계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또 당 원내대표까지도 만약에 주류 쪽이 가져간다는 것은 네. 선거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성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재선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선전을 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개파색이 좀 상대적으로 옅은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박홍근 의원이
당을 좀 끌고 가는데 중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도 좀 일부 섞여서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뭐 개파라는 게 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류가 이제 교체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친문 대 비문의 사실상의 대결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재명 개라는 개가 명확하게 생기는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개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도왔던 의원들이 네. 있거든요.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원들이 그럼 앞으로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개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친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딱지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사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친문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당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 주류가 친 이재명계로 이 교체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그 사실 대선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이 자꾸 드는 게 그렇죠. 글쎄 신구 권력 갈등도 갈등이고 결국은 이 민주당은 주류가 이재명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는 대선이 끝나고도 쭉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아마 이제 지금 여권에 앞으로 야권이 될 거지만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일단 이재명 지금 전 후보가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중심으로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친문계에서 어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아마 외국을 가신 걸로 알고 네. 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돌아오시고 뭐 이렇게 세력을 또 다시 규합한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 내부에 갈등이 생겨.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선거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장동 문제라든지 법카 문제라든지 이 수사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다시 재등판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네. 아마 8월 달 전당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6월 선거 끝난 다음에 이때 이제 당 대표를 놓고 아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인데 네. 사실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하고는 서로 다른 지금 사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김두관 의원의 이쪽에서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과연 이제 이 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것 또한 관심이고 네. 그렇다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과연 윤호중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마 당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위상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당 내분이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인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실적인 등판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친 이재명계가 주류를 확고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고문이 실제로 조기 등판을 하느냐 여부는 아직 좀 몇 가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 선출 이재명 고문만 축하 전화를 한 건 아닙니다. 유호정 기자, 이 사람도 축하 전화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 과거에 민주당의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윤 당선인 이 점을 언급하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에 관심이 있는 저희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네. 국회와 잘 소통해서 협치하길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전화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본인의 어떤 최측근이죠. 장제원 비서실장을 오늘 직접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서 이 윤 당선인의 축하 문구가 담긴 축하난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도 장제원 실장을 좀 어서 오시라라고 반갑게 반겼고 이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웃는 얼굴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표정 속에 좀 뼈있는 덕담도 서로 오갔거든요. 네. 오늘 현장 모습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여기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색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윤석열 당사자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 없기 때문에 힘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걸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늘 존중하고 의논 드리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 이 난을 건네봤다가 이 난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앞부분에 인사하는 장면만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고 이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이 비공개 회동 이후에 나와서 이 잘못은 따끔하게 비판하시되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당부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안보와 민생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좀 존중해달라라는 이쪽의 입장과 그렇게 존중하지만 앞으로 좀 우리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는 다른 한쪽의 입장이 오늘 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도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뼈 있는 얘기를 주고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지금 기약이 없는 지금의 현 상황을 따져보면 비교를 해보면 김성환 위원님, 일단 국회에서의 저 대화는 그래도 좀 장밋빛이 아닌가. 또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정치가 회의적이어서 제가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제가 회의적이어서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좀 더 회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막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감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에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몰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첫 시작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그나마 이제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이거든요. 네. 그런 공약 부분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추경이나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거를 가지고 먼저 당선인 측하고 민주당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야 민주당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나눌 때 안 맞는 것부터 얘기하면 그냥 뒤돌아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면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야당이니까 야당 연습을 또 민주당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또 싸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 서로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좀 단추를 채워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고 뽑는 동안 그동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유호정 기자 합당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단일화 이후 3주만 또 대선 승리 2주 만에 본격적으로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요.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는지 이준석 대표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합의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당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인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정강정책, 그러니까 철학의 어쨌든 결합, 융합을 위해 가지고 각 2인씩 해서 정강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정강정책 관련 또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공관위에서 양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천을 심사할 것입니다. 네, 합당을 위한 3대3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또 합당 이후에 정책이랑 철학 결합을 위해서 2대2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하는데 이견이 없고 형식도 사실상 흡수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통합공관위를 출범시켜서 좀 갈등을 없도록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무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의당 인사도 이 통합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윗선에서는 합의를 했고 이제 실무선에서 이걸 잘 좀 풀어가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좀 탑 기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좀 시끄럽죠. 그런 만큼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좀 조속한 회동을 좀 기대하면서 이 ICBM 쏜 북 문윤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될까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